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는 요글입니다. 눈부신 초렴의 햇살 아래서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세상스럽게 대단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희생 없는 평화는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호구의 딸을 요글과 함께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좋은 인연과 행복한 나날을 만끽하고 있나요? 반갑습니다.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 FM 진해로도 진행자 정영수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진해마을 라디오고요. 우리들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와 재미있는 깜짝 이벤트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로도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생활의 목적으로, 때로는 가정으로, 결과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이랄까요? 이러한 삶의 방식에 꼭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은 이 길로 이어집니다. 이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행복한 여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펼쳐질 멋진 만남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추억의 여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떠날 준비 되시죠? 네, 오늘은 진해에서 43년간 군인으로 공직 생활과 16년간 지역 발전과 문학 활동에 여념없는 분을 찾아 나섰는데요. 잠시 후 창원시 진해구 문학 작가 최두환님을 모시고 궁금한 점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해역에 위치한 진해마을 라디오의 라디오 스튜디오에 한 분이 모셨는데요.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도환입니다. 네, 이렇게 바쁜 일정에 우리 진해마을 라디오를 방문하셨는데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창원시 동읍 정병산과 구룡산이 마주한 골짜기에 있는 작은 마을 남산리에서 1947년 끝자락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 젊어서는 군인이었고 나이 들면서 학자가 되고 월간 한면문학에 시 7년만의 사랑이 당선되어 시인이 되었습니다. 신방초등학교, 창덕중학교, 마산고등학교, 해군사관학교, 해군대학을 졸업하였고 경남대학교 대학원과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여 경영학 박사에 이어 동양사 문학 박사입니다. 해군에 복무할 적에는 지휘관으로서 신병훈련소 대대장, 고속정 정장, 편대장, 창원함장, 경남함장, 진해 항만방어전대장을 하였고 해군대학에서 지휘통솔 교관을 하였으며 정년퇴직과 동시에 군교수로 특채되어 해군 충무공 수련원 연구실장, 충무공 연구 담당관을 겸임하였습니다. 시인으로서는 늦깎이인데 2008년에 데뷔하고서 진해 문인협회 감사와 부회장을 거쳐 2017-18년에 제55대 진해 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때 충무공의 성전지를 공유하는 통영문인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문학활동과 교류의 소통을 지금까지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결과 보국훈장 3일장, 대통령 표창장, 창원시장 표창장, 진해예술인상, 경상남도 문화상, 창원시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네, 경력과 공직이 굉장히 매우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공직을 군인으로서 퇴직하시고 지금도 꾸준히 작품을 활동을 하시는데 요즘 외부 일정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 근황은 어떻습니까?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합니다. 최근에는 한 달 반 전 4월 25일 충청남도 교육청 이순신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보상금이 1,000만 원인데 이 금액에 상당하는 졸저 성웅 이순신을 해군사관학교 모든 생도들에게 각각 한 권씩 선물로 기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에 위촉받은 전문 교수로 충무공의 혁신적 리더십 교육과 임진왜란 해전 지역 현장을 해설하며 한국문인협회 전자문학위원이고 진해문인협회와 경남시인협회 이사이며 한국문학방송 작가회 경남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그 선생님 그 게스트로 모시면서 잠깐 제가 그 인터넷에 그 검색을 하다가 우리 그 선생님 그 성문 이수신 그게 영문판도 번역 그 출간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해군상학학 쪽 그 후배님들이 그 책을 딱 들고 그 포즈를 취한 모습을 봤거든요. 너무 참 좋은 그런 걸 봤습니다. 아, 예, 보시군요. 예, 예, 예. 예, 이렇게 많은 활동을 위해서는 시간과 뭐 나름 노력이 많이 필요할 건데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날씨도 그러지 않은데 항상 건강에 뭐 유지하십시오. 예. 저도 뭐 정기적인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뭐 바쁜 나날입니다. 더 관심과 정성으로 활동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특별한 취미 활동이 있으시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뭐 저는 여느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네. 사실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맨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건강해 보이십니다 지금. 예. 영국의 옥스브리지를 비롯한 네. 유럽 명문대학교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즐겨하던 팀 스포츠가 조정, 예. 리가타인데 예. 우리나라에는 1960년경에 연세대, 서울대, 치대 등의 예. 조정부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습니다. 아, 예. 뒤늦게 시작한 해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2학년 때 1970년 10월 네. 제51회 전국체전 조정 경기에서 네. 너클포 우승, 네. 쉐레이터 준우승을 했습니다. 네. 이듬해 1971년 8월 해군사관학교 앞바다에서 제1회 해군 참모총장배 전국 조정 경기에서 예, 예. 쉐레이터 우승, 예. 쉘포 우승을 했습니다. 어. 이어서 10월에 제52회 전국체전 조정 경기에서 너클포 우승, 쉐레이터 우승을 하였습니다. 아, 예. 어떤 스포츠든 우승한다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하여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탕이 되어 현재까지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 제가 그 궁금한 게 그 조정 경기 중에 너클포하고 쉘에이드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조정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너클이라 그러면은 나무배로 예. 조금 둔하게 생겼습니다. 이건 포라 그러면 네 사람이 노를 젓는 거고 네 사람이 아니고. 예. 쉘8나 쉘4한테 쉘은 조개 껍질처럼 예. 미끈하게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네, 네. 뭐 8대면 8명이 노를 젓고 네. 4면 네 사람이 젓는 배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속도감도 좀 차이 나겠네요. 아, 속도감은 예. 너클하고 쉘8, 쉘4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우승을 여러 번 하셨었는데 이 우승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예.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뭐 공직 생활과 뭐 문화 활동을 팽생하셨는데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예. 뜻을 가진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지요. 예. 뭐 이것은 저질로 남의 눈에는 띌망정 스스로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네. 했는데 예. 뭐 그러고 보니 벌써 자랑 아닌 자랑이 되어 버렸군요.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뭐 사실을 말한 거니까요. 예. 제 아들도 직업 군인으로 있습니다만 아, 네. 대개는 군대 생활이 어렵고 네. 무척 힘들다고들 합니다. 네. 그렇죠. 뭐 세상에 편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나름의 자유가 충분히 주어져 있고 예. 개인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봅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뭐 첫째, 해군에는 정신전력 강화 논문 공모가 있었습니다. 네. 이 논문 공모에 3번이나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또 국방부 장안제도에도 도전하여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뭐 이들 논문에는 제도와 운용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 한편으로 군인으로서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신력 강화를 위하여 충무공의 전략 전술과 리더십을 연구하고 네.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억이라 넘길 수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예. 동양적 리더십 이론을 최초로 도출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나의 신혼 초기 1974년에 해군 중위 봉급이 24,000원일 때 예. 건당 2,500원 하는 세계 사상 대전집 50권을 10만 원에 할부로 사서 예. 1년 걸려 갚아 나갔던 것이 커다란 미천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넉 달 봉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그 책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예.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 생각하며 내자 석태호에게는 무한대의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아이고 뭐 요즘도 뭐 같이 뭐 건강하시고 뭐 이것도 활동 같이 계속 잘 하시겠는 거죠. 예. 예. 물론 그때는 뭐 30년째 박사학위 논문의 쓰일이라고는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예. 뭐 저희 지도 교수였던 김영치 박사님은 그 이듬해 그의 퇴직 기념 논문 집격인 경영의 새로운 현실과 도전이란 책의 첫머리에서 나는 평소에 여러 학문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빛나는 연구 업적을 남긴 학자들을 존경해 왔다라고 마중물로 던져 놓았는데 그 끝에 가서는 경영학과 역사학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최도한 박사의 특별한 도움에 감사한다라고 마무리 지은 촌평을 볼 때 저의 지식의 깊이와 너비를 스승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외래어 리더십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리더십을 순수한 훈민정음의 말소리로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우리 그 방송문에 보면 햇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휘손입니다. 햇손이. 예. 예. 이 낱말을 박사학위 심사위원 앞에서 처음으로 밝힌 것이 바로 2004년인데 그때 다들 리더십이라면 뒤통솔, 지도력이라고 하던 때로서 리더십의 개념에 가장 적합한 낱말을 국어 대사전에서 맨 앞에서부터 들춰보니 거의 맨 뒤쪽에 휘어잡다의 어원을 둔 낱말로서 사람을 포용하여 잘 부리는 솜씨와 일, 사물을 잘 처리하는 수완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 휘손을 겨우 찾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감탄을 넘어 놀라 얼리둥절하며 그저 허허허 웃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자랑스러운 또 한 가지는 임진왜란의 승리 요인을 충무공의 필성의 정신전력이 있다고들 했을 때 저는 반기를 들며 주먹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먹은 파괴력이며 무기인데 대형 무기로서 천자, 지자, 현자, 황자, 벼랑자 총통과 불랑기포, 중앙구, 소강구와 개인 휴대용 소형 무기로서 성자, 차성자, 소성자, 필성자 총통에다 비역 진철대와 신기전까지 전통 무기를 거의 모두 세계에서도 처음으로 실물 크기로 설계하고 재현하여 발사 시험까지 안전사고 하나 없이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예. 구경 130mm 대포, 천자총통의 피사체 무게가 50건, 곧 30kg이나 되는 대장군전이 900보, 곧 1km나 날아가는 성능의 파괴력 또한 월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성과는 재현 작업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려와 원성, 견딜 수 없는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충무공의 기록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여 마침내 실험에서 단박에 환호성과 함께 박수로서 기뻐했습니다. 뭐 그 뒤에 진해, 통영, 남해, 여수, 서울, 한강변 등에서 기념일이나 축제 때에 총통 발사를 시범하였고 그때마다 관중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우레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마치 꿈만 같았고 충무공의 승리를 위한 노력에 고개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특히 1998년 9월에 육군 사관학교 운동장에서 국궁무예 대축제 대형 총통과 신기전을 시범했을 적에 대장군전이 운동장 석축을
1m나 뚫고 들어가기도 하여 이를 본 사람들 가운데 행사를 주관한 천용택 국방부 장관은 육상에서 성벽 공격에 효과적이겠다고 감탄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명실상부하게 임진왜란의 승리 요인에 재래무기 총통의 우수함이 완벽하게 입증되었으며 당시 백병전에서 한포전으로 전투의 패러다임을 바꾼 충무공의 탁월한 전략 전술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해도 지나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꼭 30년 전 1993, 4년의 일이며 이로써 이 충무공 선양회에서 주는 제1회 충무공 대상을 받았고 국군의 날에 대통령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우리가 흔히 쓰는 필사적생, 필생적사를 한글로 처음 표현한 책 충무공 명언집 죽고자 하면 살리라를 마산 부리출판사에서 난생 처음 펴냈고 이를 보완하여 1998년에 서울 항민사에서 새로 입혀내어 청소년 권장도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함께 성조원과 부대원들에게 늘 고맙게 생각하며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해군에는 전투준비태세라는 전비 경쟁이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미스 트로트니 미스터 트로트 선발과 서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치열한 경쟁이라 그만큼 힘들고도 영광스러운 결과임에 비하여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평생 한 번쯤이나 우수부대를 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저는 창원함장, 경남함장, 진해항만 방어전대장을 하면서 이 세 분의 지휘관 모두 최우수 부대를 차지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적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갖춘 부대를 만든 지휘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자랑스럽고 참 박수 칠 만한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번 같이 이루는 활동상을 소개하거나 어디 발표할 기회는 혹시 있었습니까? 그 낭중지기 추처럼 어디 누구한테 자랑이 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진해 말라디오 오셔가지고 이런 어떤 활동상을 발표하니까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이런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참 그 선생님의 어떤 지난날에 하려도 쟁쟁한 내력과 소회를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공직 생활에 감회와 그리고 에피소드 있으시면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예. 군인이면서도 학문, 즉 문과 무를 겸하는 은필증 문무겸비, 문무겸전이라고는 할까요? 예. 군인 출신이면서 학문이나 문학 활동을 하는 사람은 들어 있습니다만 저는 해군에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사관생도 4년, 항해장교 27년, 군교수 12년 하여 공직 생활이 모두 43년간입니다. 이 모두는 바다와 충무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군인 출신이면서 여러 학자 못지않게 연구 업적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충무공에 관한 것만 번역서 9권, 연구 서적이 16권, 논문이 50편이나 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무엇보다도 지처명의 나이 50살에 시인으로 당선하여 첫 시집 처녀작으로서 2010년에 88편의 시를 보름 만에 탈고하여 엮은 서사시집 성운 그리고 인간 충무공 이순신이 부산시에 적어둔 가사문학회에서 2014년 제1회 가사문학상 우수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신분 전환의 특별중대 훈련을 받았던 내용과 틈틈이 끄적였던 시들을 모아 지난해 3월에 시집 알바트로스를 위한 노래를 전자책으로 펴낸 데 이어 금년 3월에 시집 도도시의 법칙을 19번째 전자책으로 펴냈습니다. 이 정도면 문학적 자질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전자책이라는 부분을 제가 사실 저는 그 인쇄된 그 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데 전자책은 사실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생각인데 그걸 발간하셨다면 참 대단하신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사람들은 되게 눈에 익은 종이책을 좋아하죠. 지금도 많이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예.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인쇄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요즘 AI가 많이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 AI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전자책을 내놓으면 AI는 1분 이내의 내용 전부 다 검토해가지고 요약해 줍니다. 아, 그러나 종이책은 모릅니다. 음. 그래서 예. 전자책이 예. 또 종이책보다도 출판하는데 출판비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예. 들지 않으니까 네네. 뭐 경제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으로 책을 낼 수 있습니다. 아유, 네. 그리고 뭐 또 두 번째 뭐 에피소드도 있겠죠. 예. 뭐 두 번째 에피소드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오게 되게 한 것이 충무공 해전사입니다. 아, 네네. 뭐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개 충무공 정신을 위주로 연구하고 교육하던 시절이었고 네. 전략 전술과 리더십 연구는 깊이 다루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네네. 저는 1976년 7월에 해군대학 지참모과정에서 초동군사반 교육을 받았을 적에 그 석 달 동안의 임진왜란 해전을 전투 결과 보고서 형식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 네. 정리해봤더니 네. 대학노트 한 권이 한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 네네. 이 7권이 되었는데 어휴. 채우지 못한 빈 부분이 무척 많았어요. 이를 여러 사료에서 찾아 완벽한 충무공 해전사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 뒤로 고석정 정장과 편대장을 하면서 명랑수로와 가장 비슷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서해 인천항 덜머리에 있는 이작도 수로를 드나들면서 수로의 특성을 익혔고 네. 목포 해역사 작전 과정을 했을 적에는 주말에 텀내어 직접 명랑수로를 답사하여 관찰하면서 해전에 관한 첫 논문으로서 임란시 관광수울래의 군사적 의라는 네. 제목으로 명랑해전을 다루었습니다. 그 핵심은 외적성가의 최초 교전 시간이 아침 저조 정조 시간 07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최강 유속대인 11시점이라고 하면서 선행연구자 조승도 교수에게 찾아가 조석풀이의 고조시와 저조시를 반대로 해석한 오류가 있습니다 하고 그 사실을 지적하고 설명해 주니 깜짝 놀라며 학회지에 원고를 막 제출했는데 어쩌지? 하면서 아주 난감해하다가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83년도에 해군대학에 투고했던 그 논문이 실리지 않다가 5년이 지난 1988년에야 해양전략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8년에는 서울 우석출판사 김석중 대표가 네. 진해까지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품격 높은 충무공 전문 서적을 펴내고 싶다고 해서 그동안에 나의 그 논문들을 정리하여 이듬해 한질 6책으로 네. 충무공 이순신 전집을 펴냈으며 이것이 바로 한국일보사에서 주최한 제40회 백상 출판 문화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상은 군인 신분으로서는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는 최초였고 학술 분야의 충무공 연구로서도 최초였으니 아직도 그 감회가 생생합니다. 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충무공의 백이 종군로 답사입니다. 이 백이 종군로 답사는 충무공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어 백이 종군의 길에 나섰을 때에 서울 남대문에서부터 순천까지 20곳, 이어서 초계까지 12곳, 난중일기에 적힌 모두 32곳 지명을 전국 도로 지도에 표시하고서 1992년에 승용차 스텔라를 몰고 곳곳을 빠짐없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남대문에서 순천을 거쳐 초계까지 모두 527.4km를 사흘에 걸쳐 확인하였으며 왔던 길을 도로 가서 확인하는 등 승용차로도 힘들었는데 당시 충무공께서 말을 타고 백이 종군의 길은 참으로 힘든 고난의 여정이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뒤날에 지금의 합천 초계 백이 종군로를 만든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난중일기 번역입니다. 해군대학 충무공 정신교관으로서 초서체 난중일기를 원문과 기존 번역문을 대조해 보니 잘못된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난중일기에 첫해, 첫달, 첫날 장편전이란 글이 있는데
이것은 충무공 연구의 대가로 이름난 이은상, 이석호시 등의 번역서를 보면은 긴 편전 또는 긴 화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한글 긴 화살에는 조각 편이란 뜻이 빠져서 틀렸고 긴 편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쓰는 장단점이 장점과 단점이죠. 네네. 장단음이 장음과 단음이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장편전은 장전과 편전임을 밝혀 번역했습니다. 물론 다른 잘못 번역된 것들도 낱낱이 표를 만들어 지적하고 고쳤습니다. 또 노산 이은상 씨는 1968년에 완역 난중일기라고 했지만 정작 원본 초서체 난중일기에 10곳 63쪽에 이르는 총 8,843자가 고스란히 번역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문대로 빠짐없이 수록하여 진본 초서체 난중일기라는 이름으로 1996년 말에 명실공히 최초로 완역하였고 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12년에 전자책으로 펴내서니 충무공 연구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네. 이렇게 무척 힘들게 초서체 난중일기를 번역하고 나니 칭찬 듣기는커녕 주변에서 투수까지 하면 아, 예, 그렇습니까? 헐뜯는 말들이 간간히 들려왔어요. 예. 질투심 아니겠어요? 네네. 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저는 한자 한문을 보는 눈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위량 신현중 번역, 노산 이은상 감수의 육당 최남선이 서문을 쓴 논어를 혼자 공부하면서 거기에 잘못 번역된 곳에 행간에 나의 생각을 표기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아도 참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1편 학이 열심히 배우고의 16항에 여절여차하며 여탁여마이라 하니를 끈끈이 갈거니 쫓거니 닦거니라고 하였는데 쫓거니는 아예 틀린 말이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뜻을 알 수가 없어 옥편에서 하나하나 찾아 칼로 자른 듯하고 줄로 쓴 듯하고 옥을 쪼은 듯하고 숫돌에 간 듯하며 라고 하여 학문의 끊임없는 노력 절차 탁말하는 의미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네. 그 뒤에 대학, 손자병법 등도 옥편에서 찾아가며 글을 익혔습니다. 개인의 숨은 노력을 보지도 않고 모르면서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사실로서 함부로 비방하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어느 날 동기동창 동문 한 명은 내 사무실로 찾아와 팔을 걷어붙이고 마치 싸울 듯이 2시간 따지며 특히 한문 번역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어렵다는 초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문의 대가인 한국서화협회 회장 화강 이인선님, 시인이며 전서와 초수의 대가인 최진로님께서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참으로 대단하다고 인정받은 바가 있었다면서 느긋하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마지막에 어떤 그 동기, 동창, 동문이면은 굉장히 그 친하게도 지내고 하는 분인데 뭐 오셔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같이 뭐 잘 지내십니까? 동기 동창이라 그런 게 실제 또 3학년 때 저하고 같은 반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1년 있다가 또 사관학교 갔지만은 그 친구는 또 사관학교에 내 선배가 되어 있고 그래서 동기 동창 동문인데 아주 친합니다. 지금도 가끔씩은 뭐 전화 연락하고 뭐 안부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아유, 뭐 이런 또 친하니까 뭐 이렇게 뭐 따지고 그렇게 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진해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니 참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문학 활동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한 편의 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누구나 다 하는 또 존경하는 충무공의 뭐 시조가 생각이 납니다. 뭐 저희 아버지가
막걸리 한 잔을 하시거나 흥얼대듯 읊었던 한산섬 시조는 무척 많이 알려진 것인데 네, 네. 이를 누구도 태클을 걸지 않고 의심 없이 네. 뭐 시조 창예 경영대 등에서도 읊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당대 최고의 가객 김천택이 엮은 청구여건에 처음 실린 한글 시조, 유덕공, 윤행님 등이 펴낸 이충무공 전서에 실린 한시 한산도가 한산도 월명야 상수루 무대도 네. 심수시 하처 일성 강적 갱첨수와 비교해 볼 때 서로 맞지 않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곤 합니다. 네네.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리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끄나니 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기 큰 칼 옆에 차고는 소극적 정적인 표현이며 네. 한시에 어루만질 무라는 무대도이니 이를 큰 칼 어루만지며 라고 하여 적극적 동적인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네. 또 일성호가의 호가는 북쪽 오랑캐의 갈리피리이고 갈대잎이니 구멍이 없으며 일성강적의 강적은 서쪽 오랑캐의 대나무 피리이고 대나무 통이니 구멍이 3개, 5개, 7개씩이나 네. 있어 전혀 다른 악기입니다. 네. 호가와 강적은 절대로 같은 것이라고 보아 넘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맨 끝에 남의 애를 끄나니는 창자 애를 끈다는 단장이 아니라 갱첨수이니 더욱 근심을 더하네라고 해야 그 뜻이 서로 맞게 됩니다. 뭐 이와 관련하여 사족 하나를 더 붙이자면 뭐 사족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됩니다. 네네. 통영 한산도 재성당 입구에 세워진 한산도가에 무대도의 도자리에 네. 글자가 비슷한 흔히 조드라고 쓰는 바라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의 흐름을 보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걷는 칼도와는 달리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이라 네. 잘못된 것임에도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기 어와 나라 이름 로를 구별 못한다는 어로 불변에다 빗대어 본다면은 도조 불변이란 말이 되겠지요. 네네. 뭐 이러한 사실 지적은 오래전입니다만은 1996년에 진해문인협회의 진해문학 제6집에 난중일기의 문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2008년에 진해문화원의 진해문화 제6집에 충무공 이순신의 문과 예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글을 새길 때는 틀린 것이 없도록 해야 하고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새겨져 있는 그 글씨가 지금 현재 똑같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96년도 지적했는데 네. 지금 2024년 지금도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서 또 그 사실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 성전지에 답사하면 해설하면서도 그 온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제가 꼬집어서 지적을 해주죠.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그게 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어떤 변경이 있으면은 뭐 좋은 방향으로 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선생님께서 평소에 읊으시는 그 시 한 수를 뭐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그것을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얽고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한산도를 이제는 고쳐서 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쳐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어루만지며 깊은 실험하는 적에 어디서 들리는 강적 소리에 더욱 근심을 더하네. 네. 선생님께서 고쳐 읊은 시절을 들어보니 무척 그 생동감이 넘치는 새로운 느낌을 드는데요. 한시와 한글 시조가 같은 의미로 전달되어야 독자들의 오해가 없고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시조 한 수로는 좀 맞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가사문학상 우수상작의 하나인 충무공에 관한 시 한 편을 읊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잠깐요.
읊고자 하는 이 시의 배경을 짧게 설명하자면 예. 충무공이 35살 때인 1579년 10월부터 네네. 이듬해 6월에 전라도 발포만으로 임명될 때까지 네. 8개월 동안 충청 백마사의 군관 정칠품이 되어 네. 생활하였던 곳이 충청도 서산에 있는 해미현인데 네네. 당시의 사회 풍조와 자신의 처지를 제가 작품화한 것입니다. 네. 제목 정직 핵심 가치의 뿌리. 거처하는 방에 늘려진 옷과 이부자리, 다른 장식물이 없는 아늑한 작은 공간. 해미에서는 청렴한 살림의 대명사가 되었다. 휴가는 전쟁 때에도 가는 권리만큼이나 늘상 다 가면서 양식도 남은 것을 반납하면서 사소한 개인 이익을 송두리째 뽑아야 하느니 큰 배 한 척을 만들어내어 거기다 가득 혼수감을 실어 보내야 되는 세상에서는 어찌하오리까 한없더리 그 쌀과 보리점이야. 세상이 비우는 뇌물을 바쳐야 되는 세상을, 등지듯 입만 벌리고 살 수 없는 세상을 버티며 가로막아 더러운 쇠파를 거슬러 오르네. 그래도 사람들은 모함까지 해대며 저들끼리는 어리라 하네. 네, 좋은 말씀과 직접 시 낭송까지 해주시고 특히 외래어 리더십이 순수한 훈민정음의 소리로 우리말 횟손님을 처음 알았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활동상과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 간 줄 모르겠었네요. 그럼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 일은 많고 많은데 네.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네네. 평생의 숙제였고 소원이었던 영문판 성웅 이순신을 해군사관학교 영어 교수였던 이준용 박사의 3년 넘게 걸린 심혈을 기울여 애쓴 보람으로 4년 전 2020년에야 펴냈습니다. 작년에는 충무공에 대한 마지막 연구라는 생각으로 쓴 소통을 넘어 대통의 희손을 전자책으로 펴냈습니다. 리더십 연구의 커튼콜이요. 갈라쇼라고 해야겠죠. 연구는 어떤 대상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이치나 진리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충무공 연구에 못지않은 역사 연구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진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운 자랑스러운 충무공 동상이 부근 로타리에 네네. 있습니다. 불패의 신화, 무패의 전설을 가진 성웅을 기리는 진해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또 업성과 외성을 비롯하여 특히 합포해전지, 웅천해전지, 앙골포해전지 등 임진왜란 성전의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친일 반일을 넘어 극일의 국익을 앞세워 웅천외성, 앙골외성 등을 복원하고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네, 좋은 의견 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진해마을 라디오를 방문하여 시간을 같이 했는데요. 방문 소감을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다 됐나 봅니다. 네네. 저는 호적상 20살, 네. 1969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줄곧 진해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진해 사람이라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오랜 역사와 추억이 서린 진해역 자리에 주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진해마을 라디오인 만큼 그 역사는 비록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천년만년을 함께 해온 것처럼 주민이 다정다감하며 더욱 즐거운 주민의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가슴 뿌듯한 진해만의 목소리가 전국을 대표하는 소리로 발돋움하는 마을 미디어로서 험한 파도를 잠재운다는 뜻을 가진 누럴진 바다 해가 진해이니만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진해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발전하는 신도심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어 영원한 사표이신 성운 추모공과 함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진해마을 라디오를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그 진해마을 라디오가 발전하는데 뭐 도움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진해에서 43년간 군인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고 16년간 문학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문학활동에 여념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 문학작가 최두환님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중무공 연구의 학문 학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우리 진해 창원 지역뿐만 아니라 문학 활동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 FM 진해 로드 진행자 정영섭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